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낮 동안에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날씨는 사뭇 다른데요. 증시 휴장을 앞두고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저기압에 양시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1분기 증권사 전망치를 웃도는 확정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흐린 날씨 띠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업종과 테마별 날씨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대선 테마주들의 쾌청한 날씨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내일 안에 신속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일정 실업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형제 INC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증권주인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의 증권주도 장 초반부터 따뜻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STO부터 현물 ETF까지 여야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오늘 서울옥션, 캔버스앤, K옥션 등의 STO 관련주들도 맑은 하늘이고요. 그 밖에도 최근 대선 정책 수혜주로 맑은 날씨 이어져 왔던 콘텐츠와 웹툰주들 오늘도 비 소식 없이 맑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날씨인데요. 첫 번째 종목, 맑은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웅진입니다. 국내 1위 상조업체인 트리드라이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매수가 몰리며 상한가에 안착, 오늘 여름과 같은 뜨거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넵튠입니다. 오늘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날 정규장 마감 후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한 넵튠 지분을 모두 크래픈톤에 매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개장 직후부터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오늘 한미약품이 올해 1분기 부진한 사업 실적에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향후 실적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기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 웨더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관세 정책부터 일론 머스크 기용, 이민자 추방 정책, 문화 전쟁, 우크라이나 비판 등 5가지 최대 실수를 꼽았다. 더힐은 기업 경영자이자 전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인물로 주요 인사들과 충돌해 왔다고 꼬집었다. 더힐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도 미국 사회 전반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한 것에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민 정책과 추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들을 공격하며 문화전쟁을 일으킨 것도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 문제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장면이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혔다. 마켓나우 3부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고요. 예. 오늘 시장이 내일 이 휴장을 앞서서인지 좀 경계감이 잔뜩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전장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업종 내 순환매가 이제 강하게 돌았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전에는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또 그전에는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살짝 움직이고 물론 이제 한쪽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상수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차례 좀 뭐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돌면서 2,500에 대한 안착 기대감을 이제 확실하게 줬고 2,600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힘이 이제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장중 변동성이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실적 끝나고 슈퍼마이크론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좀 빠지는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국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그런 주요 요소들은 특별히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이유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의 체력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장이 쉬고 금요일 날 잠깐 열렸다가 또 이제 이틀 쉬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연휴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망세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어서 매수 주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주식이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연휴를 앞두고 굳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앞두고 굳이 현재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거리감을 두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 정말 뭐 날이 더운데 정말 축 늘어진 그런 모습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체력을 좀 소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요. 금요일 이후에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시장 휴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자세하게 오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소장님이 준비한 시장의 기회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데일리 아스파 테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엔터 준비했고요. 엔터 최근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다양한 공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주도 오늘장에서도 매수가 쏠렸는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증권이죠. 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이 키움증권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리포트발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의 흐름이 좋죠. 과연 증권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봐야 될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행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관광객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카지노나 혹은 여행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서 관련주에 어떤 식으로 또 관심을 줘야 할지 각각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테마인 이 엔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터주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지금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이 중국 쪽으로 공연을 한다 이런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하이브가 어제 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으나 뭐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는 등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과거 후행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알령에 대한 것은 미래에 대한 이제 선행 지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한알령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TV에서의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상영,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게임의 판호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알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어떤 기대감들을 자아내 왔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고 또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보다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들 여전히 기대감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국은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현재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아시아 4개국의 순방을 나선 적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라면 중국과의 어떤 뭐 관계 새로운 설정 이런 부분들 또 중국도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공동의 적이 이제 트럼프다라고 내세우면서 같이 이제 손을 잡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한알령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우리 엔터주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속 가수들이 글로벌 공연 꼭 중국에서만의 것들이 아니라 이제 날이 따뜻해짐으로써 글로벌 공연이 이제 또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면서 본격적으로 또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섞이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훈풍이 좀 불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주에 대해서 사실 이전까지도 분명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나 이전보다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서 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또 중국이 여러 나라들과의 접점을 만들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는 엔터주 내에서 소장님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 종목으로 봐야 되며 전반적인 종목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JYP 엔터죠. 우리가 이제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이제 그동안 먼저 이제 선두주자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후발주자로 JYP 엔터가 이제 어제부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는 모습들이라 다소 주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이제 121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선 어제 이제 거기서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 거래량이 좀 나름대로 있는 편이에요. 어제 거래량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그저께 거래량 정도 거래됐으면 거래가 상당히 많은 건데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거래량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어제 윗꼬리를 살짝 달았고 오늘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어제 고점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수수료 정도 손해보고 파는 거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만도 하죠.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붙은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들을 다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3월 18일 날 대량 거래됐을 때 그때 이후의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다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한 측에서는 이것을 매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무섭죠. 우리가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뭐 정말 테마주처럼 뭐 30%, 15%, 20% 이렇게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이런 거 주식이야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때 살 걸, 껄껄껄껄껄 하는 주식이죠.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제가 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껄껄껄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묵직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주가가 못 갈 것 같은데 두려움입니까? 저는 주가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대량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대량 거래랑 큰 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일주일 전에 또 똑같은 지금 일주일 전으로 주가를 돌리고 나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2주 전에도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CJ ENM인데요. CJ ENM 같은 경우 그동안 다양한 주가 퍼포먼스가 좀 상대적으로 약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CEO 교체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새롭게 정상화 단계로 이제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CJ EN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CJ ENM에 대한 단기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주 내에서는 JYP 엔터, SM, CJ ENM 또 관련해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테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섹터로는 증권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야기도 덧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시장 컨센을 뛰어넘을 듯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증권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해외 거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 수수료가 좀 비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수료 수입이 있고 또 이제 공매 조정 이후에 그리고 주가 조정 이후에 신용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이자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는 그거보다도 증권주에 불을 지폈던 것은 결국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근데 이 부분은 꼭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 결정이 되고 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약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주식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대감으로 현재 증권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앞서 언급드렸던 해외에 대한 이제 거래액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주식 시장의 증권주들의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 며칠 이제 증권주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거론 안 되는 두 섹터가 그러니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크게 거론 안 됐던 두 섹터가 강하게 올라간 게 있어요. 지금 증권주가 거론되고 있죠. 또 한 거래 안 된 게 있습니다. 건설업 쪽입니다. 맞아요. 현대건설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살 게 없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나름대로 묵직하게 아웃퍼폼하는 그 업종들을 저희는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방송에 다뤘었죠.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주에 대해서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테마에 대한 분위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왔죠. 맞아요. 실적이 좀 잘 나온 것이지만 향후에 대해서 이제 리테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 증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증권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을 같이 뚫어준 모양. 키움증권 같은 경우 고점을 뚫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박스권을 뚫어주는 부분들인데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둘 다 좋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5천 시대를 가면 지금 이제 주요 화두가 5천 시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증권주들이 얼마큼 올라야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삼성증권은 2배 올랐어요.
반면 키움증권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전문 증권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증권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는 키움증권이 오히려 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표 주자겠죠. 지금 이제 삼성증권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앞으로도 향후에 긍정적인 모멘텀.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유진증권이라든지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전문이긴 한데 시세 탄력 못 받고 오히려 시세 탄력은 미래에셋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시세 탄력을 이용한 매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주 내에서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행주 들고 왔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내일 또 쉬고 금요일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긴 황금 연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또한 이런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선 불고 있는데 여행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여행을 얘기하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순식간에 밝아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쉰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쉬는 것은 이제 즐거운 일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쉴 때 이제 그 돈을 이제 쓰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5월 연휴 진짜 우리가 좀 추운 겨울을 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극심한 혼란을 이제 그 겨울을 보낸 이후에 이제 따뜻한 봄을 이제 맞이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고 이제 오롯이 좀 즐기자 5월 2일 날 좀 쉬는 것은 이제 불발이 되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연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쉬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탄핵 이후에 외국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났어요. 제가 개인적인 사무실이 이제 광화문에 있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안타까운 일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었거든요. 네. 확실히 우리가 광화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안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들은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카지노 관련도 좋은데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좀 갔다 왔어요. 뭐 놀러 간 건 아니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뭐 렌트는 안 하고 이제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그 버스로 이동하면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내국인들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게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와 관련된 우리가 상장사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분들이 국내에 다시 많이 들어오시니까 K 한류에 대한 열풍 있는 것들이고 또 이번 연휴 때 많은 분들이 나가신다 그래요. 제 지인도 또 외국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이미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테마로는 여행 관련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5월 달에 이 긴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 안정 이후에 실제로 글로벌 이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무비자이기 때문에 또 카지노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 카지노에 사람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여행주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좋을까요? 카지노보다 호텔 신라 먼저 얘기해야죠. 호텔 신라. 예, 호텔 신라가 이제 오늘 월요일 날 급등한 이후에 오늘까지 3일 연속 강한 슈팅이 좀 나왔죠. 호텔 신라가 일단 실적이 잘 나왔어요. 면세점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월요일 슈팅이 좀 나오고 그동안 이제 호텔 신라가 이제 비용을 통제하면서 호텔 신라가 계열사가 20개가 있었더라고요. 그 뉴스는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필요 없는 비용들을 이제 정리하는다. 여기에 이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호텔 신라가 강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 롯데관광개발이죠. 명불허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뭐 롯데관광개발을 한 두어 차례 다룬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 앞서 SN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격이 벌어지고 이격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과 본과의 거리인데 이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거리량이 뒷받침되면서 계속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죠.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고점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띄우죠. 비행기를 딱 여기서부터 비행기를 띄웠는데 비행기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힘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고점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만약에 롯데관광개발이나 호텔신라가 좀 저는 롯데관광개발보다는 현재 수준에서는 호텔신라가 훨씬 더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사야 되겠다. 파라다이스를 롯데관광개발을 쳐다보면서 파라다이스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행주 내에서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3가지 테마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IS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초과 이익 성과급을 자사주로 주기로 한 데 이어 장기 성과 인센티브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된 만큼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LTI는 만 3년 이상 재직한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경영 실적에 따른 보상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나눠서 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임원에게 자사주로 LTI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주식 보상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OPI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임원에게 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넘으면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약정 체결 후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들도록 해 성과급을 주가와 연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에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메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메스 같은 경우는 4월 25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쿠팡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조금 하락세를 겪고 있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큐브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에 도전을 했는데 오늘장에서 고가를 기준으로 7%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 일단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지금 이전보다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많은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면서 관련주들 특히나 큐브엔터 쪽으로 훈풍이 불어드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어제장에서 도전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2%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어제장에서 이 스페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정전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최근에 어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할 만한 섹터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태광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도 어제 도전을 했는데 이 종목 성공률 0.46% 상승 또 성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좁은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AS를 해야 될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또한 어제 도전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 넘는 성공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또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며 우진 추가적인 더 상방이 열려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5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또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누적 성공률 지금 14주차 3.19% 성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성공률이 현재 3%대로 굉장히 좀 아쉬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죠.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앞서서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메스 보도록 할 텐데요. 시메스 우리 이번 주 포트에서 가장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시메스죠. 현재는 오늘 4%대라는 단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메스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단기간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된 상승폭 안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정 장세는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시면 제가 손절 라인대를 2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죠. 그 라인대를 잡아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현재 구간대에서 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추가적으로 좀 더 길게 봤을 때 자,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22동 평균선의 중심선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뿐만 아니라 자, 장기 이동 평균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122동 평균선과 동시에 지지를 받는 선이 오늘의 저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분봉을 한번 보면서 반등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강하게 반등해 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간대,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하면 바닥을 확인해 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분봉도 아니고 5분봉이라면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큐브엔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시메스와 좀 더 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 큐브엔터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7%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과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막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이제 막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엔터주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치고 혹은 이제 공연을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에 앞서서 이 엔터주들의 실적을 동반한 기대감을 가장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 시장 자체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오늘이죠. 그동안의 점진적인 상승에 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조정폭이 나왔는데 이 조정폭 안에서 고점을 조금 더 낮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 2024년도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조금 더 차트를 길게 봐야겠죠. 자, 2024년도부터 봤을 때에도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24년도 5월부터 현재 4월 달까지만 보아도 1년 기준으로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기간 동안의 차트를 보면 1년 동안은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가 19,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19,000원 라인대를 어제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돌파에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 장세는 조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새로운 레벨업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강한 상승세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22,000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제일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졌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5%라는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조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된 상승세였죠. 전 거래일에 장중 6에서 종가가 4%인데 이 4%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이 터치한 이후에 오늘 조금 더 올라주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수축한 이 상단선과 하단선을 다시 한번 확장하는 국면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돌파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2025년도 4월 달에 바닥을 터치했죠. 바닥을 터치한 다음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이 중요 지지 라인대가 8,000원 라인대입니다. 정확하게 2025년 4월 10일, 4월 11일 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종가 기준으로 지켜내 주었던 가격대가 바로 8,000원이죠. 이 8,000원 라인대에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구간대에서는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1313 챌린지 포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의 경우에는 자, 오늘 2.33%에서 2.56%에 대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업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업종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이 바로 조선이죠.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결합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종목 개별 모멘텀은 단기 개별 모멘텀 좀 더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에는 조금 더 저가에서 공략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9,700원에서 19,8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2만 원대까지만 오더라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우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오늘 장 중에 1.7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이 1.1%대라는 상승세를 조금 반납했죠. 그래서 현재 보합권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메리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검정색 라인대 보시면 이 라인대가 241선, 1년 이동평균선이죠. 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특히 저는 2025년도 4월 18일 날 장중 9%까지 급등했던 날에 이 등대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싶어요. 등대 캔들에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대인 이 7,8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13 챌린지 내에서 편입되어 있는 5가지 종목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AS까지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도전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어떤 도전 종목 또 넣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챌린지에.
네, 그럼 저희가 세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세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은 바로 IT센 글로벌과 네오팜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가장 먼저 IT센 글로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센 글로벌의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선 관련한 좀 정책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좀 더 중형주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리다가 오늘은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는 관계로 모두 다 중소형주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소형주 중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들의 공통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주,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STO 법제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책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STO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 네, 특히 IT든 글로벌이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최근에 트럼프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거기다가 달러가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좀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더욱더 반사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대체 투자처인 바로 금이죠. 이 금을 특히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금 자체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T센 글로벌에 어떤 이제 한국 금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의 엔비디아죠. 퓨리오사 AI에 이 자회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2021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0억을 투자를 했고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20억 투자한 금액이 더욱더 돌아올 수 있는 흐름이 좀 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중 5%대라는 강한 상승세를 통해서 2025년도 4월 23일부터의 5거래일 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4월 22일 장중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한 8% 폭이 되는데 이 음봉을 침범을 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단기간의 조정 장세를 이미 어느 정도는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단기 조정에 이어서 상승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 다만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체크를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이 윗꼬리를 달았으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폭 그렇게 길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때 시장의 부각을 받을 때마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거래량 기준으로 한 400만 주 정도만 되는 거래량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150원 기준 잡고요. 손절가는 6,200원 기준 잡고 내일까지,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오팜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한한령 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장품이죠. 근데 이 화장품은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수출만으로도 이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12년 만에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러한 상승 흐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의 수출이 좀 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거기다 북미 부분에 대해서 중동까지 수출처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한령까지 해제가 되면 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까지 늘어나게 됐을 때 안 그래도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K뷰티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이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메리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력 브랜드가 성장이
좀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출 비중까지 이 개별 종목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뭐 다른 종목들 특히 주도주, 대장주의 경우에는 이미 고가를 훨씬 상회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네오팜의 경우에는 아직은 작년에 11월 달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충분히 2025년도 3월 달에 파동의 고점 13,900원 라인대 충분히 돌파 가능해 보이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확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서 오늘 MACD와 시그널선이 골든크로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4월 17일과 18일에 파동의 고점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등대 캔들로 조금만 거래량이 동반되어도 등대 캔들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은 등대 캔들까지는 달성하지 못했고요. 다만 2025년도 3월 17일 날 등대 캔들 발생한 이후에 강한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4,700원, 손절가는 12,4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미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정책 수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라마, 영화, 웹툰, 그냥 게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스튜디오 미르의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2024년도죠.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P 사업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올해부터에 대한 성장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좀 더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종목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국내 최초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성 또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3월이죠. 이때 대시세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하락폭을 고점을 낮추는 하락폭이 이어졌고, 자, 이 하락 추세를 넘긴 게 2025년도 확실하게 넘긴 게 2025년도 2월 20일 날 등대 캔들을 발생시키면서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세가 나왔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11일 날 장중 또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알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1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이 최근에 이 상승 매물들, 윗꼬리를 달아주셨던 이 매물들은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책 관련 수혜주로서 좀 더 빠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꼬리를 먹는 상승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4,100원, 오늘 고점보다 조금 높죠. 그리고 손절가는 3,4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트 안에 1313 챌린지 내에 도전할 만한 3가지 종목 들고 왔습니다. IT센, 글로벌, 네오팜, 그리고 스튜디오 미로 이렇게 3가지 종목 준비를 해뒀는데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 3종목 이외에 현 시점에서 봐야 될 만한 섹터나 종목들 혹은 이전 챌린지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이 AS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또 어디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3차 목표가 그리고 AS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방향성,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가지 도전 종목을 드렸는데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 자체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좀 주식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파트너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시장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들 대응 전략까지도 상세하게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대응 전략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 속에서 이길 만한 종목과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또 이 시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